사라진 형사. 형사 헨리 파커는 까다로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헨리의 친구인 데이비스 형사는 동료 중 한 명이 이 실종 사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데이비스는 파커의 집을 방문했고 파커의 아내가 그에게 쪽지를 주었습니다. 헨리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발 남편을 찾아주세요. 그 쪽지에는 단지 4개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2867. 데이비스는 동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휴가였어요. 기억 안 나요? 테스가 말했어요. 잭은 걱정했어요. 파커를 며칠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노라는 말했어요. 저는 신입이에요. 파커 형사가 제게 과제를 주었고 저는 과제를 하느라 바빴어요. 데이비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쪽지를 보고 누구의 짓인지 알아냈습니다. 7초 동안 해결해보세요. 테스였어요. 2867. 이 숫자의 첫 글자를 합치면 이름이 나와요. 주요 용의자. 어느 날 저녁 엠마는 자신의 커피숍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돌아가려는 순간 쓰레기통 뒤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엠마는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가방과 스마트폰이 땅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은 큰언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엠마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생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 머리를 때린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당장 갈게요! 그러고 나서 엠마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언니와 경찰관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자를 체포하세요. 그녀가 범인이에요. 엠마는 언니를 가리켰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언니에게 어디로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잃어버린 시계. 미아는 거대한 크루즈선에 있는 상점의 보조원이었어요. 한 번은 자신이 일하는 상점에서 초고가의 시계를 발견했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곧 4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각각 자신의 시계라고 주장했어요. 미아는 그들 모두를 주의 깊게 보고 그 시계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남자는 시계줄 자국이 있지만 미아가 발견한 시계보다 훨씬 큽니다. 젊은 여자는 이미 왼손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가 또 필요할까요? 노부인은 정신이 없는 게 분명해요. 걔가 시계를 목에 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계는 10대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할머니 수수께끼. 마크는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할머니 댁에 들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 기이한 분이었어요. 집에 오는 사람은 먼저 수수께끼를 풀어야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는 마크에게 종이 쪽지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Little little late late. 아주 조금 너무 늦었다. 신비한 과학자. 조안나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어요. 한밤중에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폐가에 가야 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미친 과학자가 그 건물을 연구실로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조안나가 음침한 큰 건물에 온 것은 새벽 3시쯤이었어요. 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어두운 복도를 보았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켰고 조안나는 실험실 가운을 입은 괴상하게 생긴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조안나를 응시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크 박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라고 조안나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냈나요?
비록 과학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긴 했지만 그림자가 없었어요. 홀로그램이었어요. 댄스 스튜디오 사건. 한 번은 댄스 스튜디오 주인이 바닥에 쓰러진 강사 딜런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딜런의 머리를 때린 것 같았어요. 주인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댄스 스튜디오 직원들과 방문객을 신문했고 3명의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단골인 클로이는 며칠 동안 스튜디오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을 쉬면서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며 보냈어요. 다른 강사 이던은 경찰에게 친구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딜런이 출근하기 전에 스튜디오를 떠났다고 했어요. 딜런의 여자친구인 라일라는 그날 아침 싸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친한 친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공격의 배우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냈습니다. 클로이였어요. 해변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태닝한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단 하나의 포털. 루크는 과학실험에 참여했지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그는 결국 3개의 포털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하나의 포털은 남극의 극지방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2번째 포털은 녹은 용암으로 가득 찬 화산 분화구로 이어집니다. 3번째 포털 뒤에는 거대한 디플로도쿠스가 돌아다니는 공룡 시대가 펼쳐집니다. 어느 포털을 선택해야 할까요? 루크는 극지방 사막에서 금방 얼어붙을 거예요. 분화구도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디플로도쿠스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초식 공룡이거든요. 위험한 선생님. 마르타는 저녁에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두웠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가방을 낚아채서 달아났습니다. 마르타는 범인을 따라갔어요. 마르타는 범인이 여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외모나 옷차림은 알 수 없었어요. 여자는 학교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르타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3명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주의 깊게 본 후에 누가 가방을 가져갔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가운데에 있는 여자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달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마르타의 가방을 그렇게 빨리 숨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여자는 어깨에 커다란 쇼핑백을 메고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라면 교실에서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사라진 그림. 형사 헨리 테일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헨리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여러 번 차서 열었죠. 거실에서 이웃인 앤더슨 양을 발견했어요.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아, 제 비명소리를 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1시간 전에 어떤 남자가 제 문을 두드리고 전기기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를 들여보내자마자 저를 묶고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값진 그림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절 여기 두고 도망쳐버렸어요. 헨리 형사는 절도를 꾸민 혐의로 여자를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사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앤더슨 양이 묶여 있었고 도둑이 급하게 집을 뛰쳐나갔다면 누가 그랬을까요? 자동차 사고. 에밀리는 오랫동안 자가용을 갖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동차가 생겼어요. 너무 기뻐서 즉시 드라이브하러 갔어요. 에밀리는 조심스러운 운전자였고 교통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요란한 급정거 소리를 들었고 앞쪽으로 몸이 쏠렸어요. 충격에서 벗어났을 때 그녀는 빨간 도요타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뺑소니였어요. 에밀리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하지만 10분 후 카페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바로 그 빨간 도요타를 봤어요. 에밀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3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챘어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다른 방문객 2명은 이미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 끼인 공. 마티는 새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세게 차서 공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울타리 기둥 구멍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구멍은 매우 좁았고 공은 겨우 들어갈 정도였지만 맨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티는 공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운 좋게도 친구 데이빗이 왔어요. 순식간에 데이비드는 공을 꺼내주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데이빗은 근처에 있는 물 호스를 사용했어요. 구멍에 물로 채웠고 공은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